당신의 서울이 더 특별해지는 시간. 서울 시민 맞춤 솔루션 TBS 서울라이트. 안녕하세요, 조여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가정의 달 참 훈훈한 이름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까지 해서 챙겨야 할 날들이 유독 많은 달이죠. 그래서 1년 중에 지갑 여는 날이 가장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지금 좀 떨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거창하게 보내지 않더라도 이 가족들과 가까운 데 나가서 바람도 쐬고 네. 또 외식도 하려면 사실 지출이 만만치 않은데 특히 올해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요. 시민들의 부담이 더 커졌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굳이 큰 돈 쓰면 멀리 가지 않아도 가족들과 가성비 좋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 축제를 활용하는 건데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서울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열리죠. 그중에서도 절대 놓치면 안 될 역대급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축제인지 궁금하시죠? 자, 잠시 후에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TBS 서울라이트 첫 코너는 시민 맞춤 정책 솔루션 설루션으로 시작합니다. 드라마와 영화 속 주인공들의 이 고민을 통해서 상황별 맞춤 서울 정책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오늘 설루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드라마 눈물의 여왕의 백현우예요. 아내 홍혜인의 면역력을 높여 병을 치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최고의 남편 백현우. 혜인의 건강, 홍혜인, 용두리, 치유, 면역력, 스트레스 감소, 이혼 취소, 퀸즈 되찾기. 이상 용두리 왕자 백현우의 고민 키워드였습니다. 소매에 거두면 헉 소리 나는데 술 마시면 너무 귀엽고요. 울면 안아주고 싶은 남자. 자, 드라마 눈물의 여왕의 백현우 이사님입니다. 그래요. 우리 이사님들 고민이 많으세요.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외모, 능력, 재력, 거기다가 예쁜 아내까지 정말 갖출 거 다 갖춘 완벽한 분이라고 생각드는데 과연 무슨 고민이 있어서 저희 솔루션에 사연을 보내셨을지 드라마 궁금합니다. 안 보셨어요? 네, 질투나서 안 봐요. 예, 잘 챙겼어. 아니, 제목이 눈물의 여왕이잖아요. 네. 근데 백현우 씨가 더 많이 울어요. 그쵸. 그러니까 집에서는 뭐 처가살이 스트레스, 회사에서는 업무 스트레스, 와이프 눈치까지 보느라 만성 스트레스로 맨날 눈물 바람이었습니다. 우리 백현우 씨가. 맞습니다. 근데 워낙 갖출 거 다 갖춘 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무슨 혜택을 알려드려야 될지 조금 막막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백현우 이사님의 만성 스트레스 타파를 위해서 오늘 특별한 이 솔루션을 알려주실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먼저 서울시 푸른도시 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공원녹지기획팀의 박수미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푸른도시 여가국의 공원녹지기획팀장 박수미입니다. 지금 정원도시 서울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의 정원 전문 매거진을 만든 분이십니다. 장현숙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소개를 들으니까 오늘 주제가 뭔지 좀 어렴풋이 감이 잡히는데요. 도시와 정원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니, 백현우 이사한테 맞는 혜택을 알려줘야 되는데 뜬금없이 웬 정원이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사실 이 백현우 이사처럼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우리 현대 도시인들에게 최고의 처방 중 하나가 정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죠, 팀장님? 예, 맞습니다. 네. 정원은 고독감과 우울감을 낮추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네. 정원을 감상하면 도시 경관을 그냥 단순히 보는 것보다 그 불안 수준을 20%나 감소시키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정원을 거닐잖아요.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시면 스트레스 횟수가 60%나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 옆에도 굉장히 좋은 상암에 또 공원 있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이제 한 바퀴 걷기도 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백현우 씨가 힘들 때마다 옥상 정원에 올라가서 명수기를 찾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정원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힐링이 됐던 거죠. 그래요. 네. 실제로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생활 환경에서 주관적 웰빙을 판단하는 기준 1위가 바로 녹지 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도시 사람들은 빛공해, 대기질, 이 소음보다 녹지를 그만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셈인데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한 번도 1위를 벗어난 적이 또 없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이 녹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요. 우리 장현숙 편집장님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정원 전문 잡지 발행인으로서 네. 정말 많은 정원을 접하셨을 것 같은데 직접 정원도 가꾸시나요? 아니요. 아쉽게도 제가 직접 정원을 가꾸지는 않고 있고요. 개인 네. 정원은 없습니다만 사실 작가 정원 박람회 하고 나서 네. 작가 정원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 작가 정원들을 유지 관리하는 일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부터 정원 가꾸고 그러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풀을 뽑아야 되는 시간은 새벽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서 오전 10시까지 풀을 뽑아야 되고 다시 또 오후 한 3시 정도부터 저녁 7시 정도까지 풀을 뽑거나. 와.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사실 집 앞에 있는 정원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멀리까지 나가서 정원을 가꾸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은데 그러니까 정원에서 느끼는 행복이 그만큼 좀 크신가 봐요. 그렇죠. 이제 잡초를 뽑아보신 분들은 알 것 같은데 잡초를 뽑다 보면 정말 그 평소에 저한테 쌓여 있었던 스트레스가 네, 정말 많이 풀리는 해소가 되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정원을 가꾸는 분들이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보통 아파트에 많이 살고 계셔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무래도 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 여전히 상당수는 30% 이상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정원을 가꾸시는데 이제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나서 나 혼자 보기 아깝다. 좀 열어서 10년째 이제 오픈 가든으로 우리 집에 손님들을 초대하고 싶다. 그래서 봄이나 가을에는 1년에 한 5개월 정도를 손님을 초대하는 오픈 가든도 많이 하고 예쁘다. 있고요. 그렇군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양평의 남양주의 습절 정원이나 네. 지금 베니따의 정원이나 이런 곳들은 오픈 가든을 저희랑 같이 10년째 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10년째. 예. 그러니까 네. 본인이 가꾼 정원을 나만 혼자 보기 아까우니까 그렇죠.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되게 마음도 정말 정원을 가꾸시는 분들은 아름다우신가 봐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서울에서는 마당 있는 집을 갖기가 거의 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파트 생활을 하는 데다가 좁은 공간의 건물들이 이제 따닥따닥 밀집돼 있다 보니까 네. 공동 녹지를 꾸미는 것도 참 쉽지 않고요. 맞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365일 어딜 가든 서울 가든. 어허. 잘 지었네요. 예, 이런 슬로건으로 정원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365일 어딜 가든 서울 가든.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혹시 생각지도 못한 꽃다발을 선물 받으시면 어떤 기분이세요? 얼마짜리지? 이런 생각도 들고. 받으시면 너무 말씀을 설레고. 그러실 것 같고 네. 실제로 네. 딱 꽃다발을 기분 받으면 참 좋죠. 그럼요. 향기도 맡게 되고 하루 종일 기분도 좋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그런 뜻에서 저희가 이제 365일 어딜 가든 서울 가든을 만날 수 있는 그 정원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움, 연결, 생태, 감성이라는 4가지 전략으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회색 공간은 비우고 그다음에 녹지 공간은 잘 연결하고 그다음에 자연을 위한 생태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원 문화를 네. 여러 많은 분들한테 확산시켜 감성도 높이겠다 이런 네. 4가지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2026년까지 네. 서울 곳곳에 약 2,500여 개의 정원을 네, 지을 맞습니다. 계획이라고 또 네, 들었는데 네, 네. 사실 2,500개면 정말 큰 숫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그만한 공간이 좀 남아 있는지도 궁금해요. 찾아보면 있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2,500개를 계획할 적에는 저희가 그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정원도 당연히 만들 거고요. 기존에 있던 녹지들을 연결을 해서 그 활용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주변 생활 속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자투리 공간들이 있어요. 자투리 공간. 네, 아, 가시다 네. 보면 저기에 나무나 꽃을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조그마한 포켓 정원도 만들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정원을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매력 가든과 동행 가든을 조성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원 이름만 들어도 참 예쁘고 호기심이 생겨요. 먼저 매력 가든 어떤 정원인가요? 말 그대로 매력 가든인데요. 집 근처 일상에서 그 네. 사계절 변화와 다채로움을 느낄 수 있는 정원을 저희가 매력 가든이라고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주변에 요즘 저희가 거점의 꽃정원도 네. 만들고 있고요. 마을에 있는 마을 정원, 그다음에 꽃길 정원, 그다음에 가로병 공유 정원, 띠녹지, 네. 도로변 띠녹지 많이 요즘 보셨을 것 그렇죠. 같은데 이런 것들이 다 매력 가든에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매력 가든 이름은 굉장히 되게 매력적이지만 네. 설명만 들어서는 또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매력 가든이 어떤 곳인지 느낄 수 있는 영상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역시 점심시간에 오, 예쁘다. 아, 외국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그 도로가 바로 옆에 쭉 길다랗게 있어서 너무 또 보기가 좋네요. 그래서 가로 정원인가 보다. 그래서 가로 도로에 정원이구나. 있어서. 저기 더군다나 또 세 분 다 텀블러를 사용하시잖아요. 역시 진정한 서울 라이트. 네. 커피 속인가요? 점심 속인가? 아, 커피 속이 같아요. 커피 속이. 네. 그러니까 초록색이 참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도심 한복판에 저렇게 가든이 많이 있다라는 게 예전과 요즘에 많은 변화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저는 이제 걸으면서 저렇게 보여지는 꽃들, 나무들 때문에 굉장히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부러 저 길 따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걷는 곳에 다 가든이 조성돼 있네요. 네. 언제 이렇게 꽃을 심었대? 코스모스? 맞아, 꽃냥잎이. 우와. 꽃향기 맞아? 우와. 진짜 예쁘다. 뭔데요? 이름 헬리오트로프라는 건데 초콜릿 냄새가 나는데 이게 향수 원료인데 샤넬에도 쓰이고. 나 그거 있는데 집에. 에? 꽂아줘. 여기도 되게 잘 우와. 생겼다. 아까 거 여기 많았네. 요거. 얘는 프렌치 라벤더. 일걸요? 이것도 이쁘다. 원래 마켓 산책을 한 번씩 하세요? 네, 점심 먹고 자주 나와요. 나무도 많고 뭐 꽃도 요새는 꽃이 되게 많아져서 볼 것도 많고 그러면 아침에 스트레스 같은 것도 풀리고요. 예, 들어가서 일하는데 또 능률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오늘 휴가라서 안 받았습니다. 진짜 일을 안 하니까. 너무 웃겨.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조팝나무. 노래 말고. 진짜 보는 것만으로도 저희도 힐링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저렇게 일하다가 잠깐 짬내서 산책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좀 맞아요. 회사 생활의 또 네. 즐거운 묘미 중에 하나잖아요. 또 이렇게 정원이 함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이제 촬영을 하고 보니까 훨씬 더 많이 조성돼 있네요. 그러네요. 차로 지나갈 땐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무심코 지나가잖아요. 네. 또 이렇게 신경 쓰고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이게 외국 같아. 맞아. 맨날 막 모니터만 보고 흰색, 검정색 그런 것만 보다가 초록색, 뭐 분홍색 이렇게 보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제 멀리 가지 않아도 서울에서 이렇게 정원 느낄 수 있으면 집에서 공원이 좀 멀리 있거든요. 근데 집 근처에서 이렇게 정원을 느낄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놀랬어요. 네, 영상으로만 봐도 참 눈이 시원해지고 그만큼 힐링되고 네. 이 정도로 잘 꾸며놨나 많이 놀랬고 조그만 공간들을 길을 따라서 만든 게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우리 편집장님은 어떻게 해보셨나요? 계절을 느낄 때 춥다, 덥다 이걸로 계절을 그동안 좀 느꼈다면 네. 사실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들을 계속 보면서 출근도 하고 퇴근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점심시간에 직장인들 나와서 얼마든지 젊은이들이 이렇게 정원을 바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띠녹지가 있다는 거는 누구라도 걷기만 하다면 산책만 한다면 네. 느낄 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정원 복지가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사실 이런 일상의 작은 변화를 정원을 통해서 이제 알아챌 수 있는 거니까 그것만으로 또 하루가 더 즐거워질 것 같은데요. 서울에 이런 매력 가든이 얼마나 조성돼 있는 건가요? 올해부터 매년 300개 정도씩 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26년까지 1,007개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곳들이 이제 정원이 만들어질 거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띠녹지가 사실은 직장인들 출퇴근길 또 나들이길에 가장 시민분들에게 큰 혜택을 드리는 것 그쵸.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더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이 공간들이 좀 버려진 공간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서울식물원에 근처에다가 거점형 꽃정원이라고 해서 네. 이름을 해봄정원이라고 붙였습니다. 해봄정원. 네, 서울식물원 다 아실 텐데요. 거기 안에 이제 이번에 새롭게 조성을 했고요. 한 12,000제곱미터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새로 만들었으니까 아무도 안 가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올 봄에 꼭 한번 가보시도록 추천드리고 바로 옆에 서울식물원 있으니까요. 함께 즐기시면 즐거움이 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버려진 공간을 활용한 대표적인 정원은 호주의 싱크홀 정원을 우리가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화면에 이제 나오잖아요. 와, 진짜 멋있다. 이게 인위적으로 조성을 한 거지만 사실은 자연이 만들어낸 경관이기도 그렇죠. 하고 이제 엄퍼스톤이라는 농부가 사서 정원을 갖고 시작했고 지금은 뭐 호주의 아주 대표적인 관광 명소죠. 네. 엄버스톤 싱크홀은 자연과 인간이 만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불리고 네. 있거든요. 사실 저 정원을 시작한 거는 엄버스톤이었지만 사실상 완성한 건 시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중간에 이제 주인이 바뀌기도 했고 쓰레기장이 된 적도 있었고 그런데 그곳을 시민들이 식물을 심으면서 아름다운 정원을 완성하게 된 거죠. 이 서울의 도시정원을 만들 때도 많은 것들을 생각해서 만드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식물의 색깔, 크기, 무늬, 형태 등을 고려해갖고 식재 계획을 수립하고요. 네. 또 식물의 크기, 아까 말씀드린 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배치하면 봄에만 꽃을 즐기시는 게 아니라 사계절 그 변화를 정원으로부터 느낄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라스류, 요즘 그라스류 풀 같은 거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풀 같은 걸 그라스류라고 하는데 그런 그라스류와 열매나무를 함께 심으면 겨울 경관도 또한 봄, 여름 못지않게 볼만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봄에는 튤립, 그 장소에 튤립이 피어나서 아름답게, 네. 여름에는 원추리, 그다음에 가을, 겨울에는 억새로 피고 지는 경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설명해 주셨던 호주의 싱크홀 정원, 시민들, 특히 자원봉사자들이 완성한 정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네. 평소에 일을 하다가 사실 일요일 날에 은행도 가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잖아요. 네. 그 일요일 날에 병원도 문을 열고 은행도 문을 열고 옥상에는 정원 쉼터를 만들어서 봉사자들이 그곳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쉴 수 있게 한다든지 아하. 네, 그다음에 미혼모들이 살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는 또 미혼모 정원들 그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정원들도 만들고 다양한 봉사 정원들이 네. 주변에 있습니다. 네. 확실히 정원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매력가든 동행가든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서울의 정원을 더 늘려갈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매력가든이 일상에서 만나는 정원이라면 동행가든은 그럼 어떤 곳인가요? 동행가든은 유아나 어르신들, 사회적 약자와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조성하는 맞춤형 복지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원. 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시립병원, 장애인 시설 등에 조성되는데 정원을 함께 만들고 관리하면서 심신 안정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행 가든이 많아지는 건 복지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그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아직까지 이제 구상 단계이지만 구상 단계. 네네.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시립병원 등과 연계해서 동행 가든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원예치유 프로그램, 원예치유. 정원치유 프로그램, 뭐 어르신 같은 경우는 치매치료 정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 그 어르신들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에서 그 기관 안에서 여유 있게 즐기면서 힐링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서울이 세계적인 정원 도시로 거듭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다는 또 생각도 네. 듭니다. 올해는 서울국제정원 박람회도 또 개최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2015년부터 매년 국제정원 박람회를 개최해 왔는데요. 네. 올해는 정원도시 서울의 매력을 더 한껏 보여주기 위해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뚝섬 한강공원에서 5월에서 10월까지 진행되는데요. 국내의 전문가들이 꾸민 초청 정원, 그다음에 작가 정원부터 학생 시민 동행 정원, 그다음에 기업 참여 정원 등 많은 정원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정원이고요. 다양한 정원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될 계획입니다. 네.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간 정원 박람회랑 가장 틀린 거는 이제 행사 기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길죠. 네. 네. 예전에는 이제 7일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5월 16일부터 7일간 본행사를 하고 10월 8일까지 상설 전시 기간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전문 관리사들이 정원을 계속해서 유지 관리해서 오시는 시민분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아름다운 사계절 정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2일부터는 국제 정원 박람회와 연계해서 대한민국 정원 산업 박람회까지 개최할 예정인데요. 뭐 박람회 하면 약간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쁜 정원 구경하시면 즐기겠다는 마음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팀장님, 행사 기간이 꽤 길잖아요. MC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제가 주최 측에다가 확실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최 측에다가요? 네. 저도 기억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둘이 같이 가면 싸게 갈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오시면 행사 축제가 대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당황하신 것 같은데. 웃자고 한 진담이고요. 정원도시 서울을 위해서 또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앞으로도 뭐 열심히 일하시겠지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의 시작을 자연과 함께하고 건축물이 자연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공간의 마무리는 반드시 정원으로 함께하며 우리 서울이 정원을 품은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정원 속에 있는 서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힐링 위에 멀리 가시는 게 아니고 출근길에 시장 가시는 길에 아이들 데리러 가는 길에 서울 어디서든 5분 거리 이내에서 정원을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정원도시 서울의 변화를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원도시 서울의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원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또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할지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어떠세요, 편집장님? 네. 정원을 가꾸는 데는 사실 사람의 힘만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거든요. 기후위기가 됐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에 조력이 되는 동물, 식물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고요. 사실 그 자연을 대하는 게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다. 정원이 내 주변에 많아짐으로써 나의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간다.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프로그램을 이용해보고 다양한 참여를 직접 해보고 그거를 누릴 줄 아는 시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조금 안 어울리게 좀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하자면 어떤 내용인가요? 명언이 있습니다. 이제 뭐 대본 안 보고 얘기.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괴테요? 자연과 가까울수록 병은 멀어지고 자연과 멀어질수록 병원은 가까워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멋있다. 삭막한 도시에서 삭막한 도시에서 자연과 벗삼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처방이 바로 정원이라는 것을 오늘 또 새삼 느꼈네요. 맞습니다. 자, 정원도시 서울에서 살아갈 우리의 내일이 정말 더 기대가 되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